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요즘 기름값 어떻습니까? 경유가 2,000원이에요 그리고 휘발유가 2,100원 200원 그렇고요. 고급 휘발유 와 말이 안 됩니다. 비싼 데는 막 3,000원까지 있어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방안은 하나밖에 없겠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오늘 그 대세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일 차량은 BMW에서 만든 최초의 전기차 i3 모델이 되겠습니다. 짜잔! Hey Kyle, welcome to Vegas. 20 minutes until we reach our destination. Want me to play your favorite music? Let's go. Hey BMW, turn up the volume. Bye Keithy, looking stunning. Have a fabulous night. 2011년도 BMW에서는 i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i는 전기차 일렉트로닉의 시작이었는데 2011년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왜 이렇게 까마귀가 2011년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BMW의 i3가 선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컨셉트카였는데요. 그 컨셉트카가 그대로 2013년도에 공개됩니다. 그러면서 BMW i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i는 i3와 i8 그리고 얼마 전에 런칭하게 된 iX 모델까지 전 세계가 BMW처럼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BMW는 향후 2025년 안에 25가지의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의 모델을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시장의 흐름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저도 사실은 테슬라 Y를 계약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래서 이 i3 모델이 2013년도에 출시를 해서 2016년도에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요.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하지만 마이너 체인지급이에요. 거의 뭐 변경된 게 없었고요. 가장 큰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세대가 출시하였고 2022년 현재 120A의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나왔던 i3는 60A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94A 2019년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120A까지 배터리 충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60이 100km 그리고 94A가 200km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이 차량 2세대 i3 모델이 120이니까 300km까지 주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여름에 한해서예요. 겨울에는 완전히 반토막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도시명 전기차로서는 절대 손색이 없는, 제가 왜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BMW는 타 회사처럼 배터리 용량만 늘린 게 아니고요. 배터리 용량은 둘째치고 전기차지만 정말 재미있고 말 그대로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i3나 i8 모델 같은 경우는 용량은 작지만 도심에서 타는데 한정적이지 않고 즐겁게 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타는 시티카로는 1도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차량이 얼마 전에 그 제주도의 렌트카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200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기차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단체로 그냥 제주도에 가서 이 차량 경매 받으려고 해서 매스컴에 굉장히 뉴스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바로 이 i3 모델입니다. 제가 이 i3 모델을 진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차 자체가 그냥 유류비를 아끼려고 타는 차가 아니라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디 프레임은 카본이고요. 하단, 레일 부분은 또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킬로수를 1.2톤, 그러니까 1200인가 1300km까지 낮췄어요. 낮추면서 170마력에 25토크를 내거든요. 1.2톤에 170마력에 25토크면은 정말 운전도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워낙 가볍고 토크가 좋기 때문에 실내에 정말 진짜 큰 부분에서부터 작은 부분까지 뭐든지 다 재생, 재활용, 그리고 이 차량을 만드는 차체가 풍력 발전을 일으켜서 만들었던 그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비를, 효율을 높이는 데 치중하지 않고 전기차가 태어난 목적과 환경적인 부분들, 친환경적인 부분들까지 다 생각해서 만들었다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 보시면은요, 롤스로이스가 BMW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롤스로이스의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투톤 바디 컬러죠. 롤스로이스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코치도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을 양문 개방형입니다. 자,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B필러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B필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했어요. 놀라운 부분은요, 이렇게 Z키에 이렇게 승차를 해도 헤드룸 넉넉하죠. 그리고 레그룸도 지금 넉넉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옵션이 크게 있지는 않고요. 안쪽에 컵홀더 요 정도 옵션이 있고요. 암레스트가 없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 이제 쿠션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갖다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좌석에 있는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시고잭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통로가 돼서 뒷좌석 사용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센터 터널이 없어요. 이동하기가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편하다는 거죠. 내릴 때는 좀 불편하다, 내가 내리기가 좀 불편해, 그러면 이렇게 레일 당기고 이렇게 해서 바로 내릴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아주 유용한 점이죠. 뒷좌석을 닫을 때는 무조건 앞좌석부터 이렇게 닫으시면 안 돼요. 안 닫힙니다. 항상 뒷좌석 문을 닫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 방식이에요. 휠 사이즈 보세요. 휠 사이즈가 이게 19인치예요. 이 차량의 크기에 19인치 휠.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타이어 사이즈가 15570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이 1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5인데 이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커 보이고 안쪽에서는 좀 얇고, 뒤에는 175네요. 175. 이거 뭐 편평비 뭐 이런 거를 뭐 논할 차량은 아니지만 이따 주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승차감 위주의 차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즉각 반응하는 이 재미가 아주 뛰어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BMW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전면부를 나중에 찍는 경우는 또 없었는데. 자, 라디에이터 그릴 보십시오. 이 키드니 그릴 자체가 필요가 없죠. 왜냐? 이 차량은 또 특히나 RR 모델이에요. RR이 뭡니까? 엔진도 뒤에, 그리고 구동축도 뒤에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자면은 911, 911 모델 같은 경우죠. 그런 또 RR의 특징, 굉장히 민첩하고 깔끔한 핸들링이 있겠죠. 이 세대로 변경이 되면서 정말 큰 부분 변한 게 없어요. 이 범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 데일라이트가 2016년 이전 버전인가요? 그때는 이렇게 동그란 거, 동그란 안개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이렇게 데일라이트 이렇게 일자로 변경이 된 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BMW i의 시그니처입니다. 여러분들, BMW의 키 케이스는 다들 동일해요. 라인업이 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 i 모델 같은 경우, i3, i8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재미를 주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얘가 스마트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걸 눌러서 열고 닫고 해야 되는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기능이고요. 전기차 그리고 RR 모델이라서 앞에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앞부분이 충전 케이블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렁크가 없느냐? 트렁크 있죠. 그리고 앞뒤를 트렁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마찬가지로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 하단부에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체 하단부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너무 공간이 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공간 확대가 됩니다. 뒷좌석이 폴딩이 돼요. 근데 180도로 완벽하게 눕혀지기 때문에 작으신 분들은 차박도 가능할 것 같아요. 2열 시트는 또 이렇게 그냥, 감독님 그거 좀 당겨주세요. 당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실내 볼까요? 자, 시트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 수동식은 자신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또 좋게 보면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소재, 도어는 기존의 BMW에서 사용하던 3 시리즈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죠. 핸들은 투 스포크예요. 왼쪽이 크루즈, 오른쪽이 오디오, 멀티미디어 관련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틸팅 기능은 수동이에요. 이렇게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은 다 수동입니다. 기어 조작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기어 조작하는 데 보면은 이 안쪽에 여기서, 자, 그럼 계기판에서 레디가 뜹니다. 이 뭉치를 위로 올리면은 드라이브, 약간 내리면 중립, 그리고 후진, 그리고 파킹 버튼은 여기 위에 파킹. 시동을 끄고 싶으면은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되게 재밌죠. i3는 차는 작지만 수납 공간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 부분이 수납 공간이고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이 부분도 수납 공간.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0ml 생수병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가는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10인치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 셔틀을 이렇게 움직여서 아주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단점이 있어요. 터치가 안 됩니다. 터치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건데 말이죠. 옵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팅 기능까지는 있지만 통풍 시트 그런 기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통풍 기능을 얘기하는 게 2019년도 모델이거든요. 이 차량이 2019년도면 웬만하면 이 가격대의 차량들은 통풍 시트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 그리고 이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트, 에코 프로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는 에코 플러스까지 가능해서, 에코 플러스가 가면은 속도가 90km
미만으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료 효율성을 훨씬 더 높였다. 옵션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원래는 무선 충전이 되거든요. 네, 이 차량은 이 옵션이 빠진 것 같아요. 요런 깨알 디테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BMW i3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부터 BMW i3의 정말 가슴 두근대는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오, 이거 87km밖에 지금 못 간다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동이 걸렸는지를 모르겠네요. 자, 처음 출발하는 이 느낌은 테슬라랑은 조금 다른 그런 기분이네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온전하게 전기차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차량도 온전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좀 내연기관의 느낌이, 이 악셀 반응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전히 이 악셀에서 발을 땜과 동시에 제동이 걸리는, 그래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답게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순간에 차가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차와의 간격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간격을 조절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은 요 정도 탄력에서 가서 앞에서 쓰겠구나. 그래서 굳이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연료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에다 발을 올릴 필요 없이 악셀에서 발을 떼면은 차가 씁니다. 요게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아주 잠깐 시간이 걸리고요,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 차를 타보니까 또 i8이 타보고 싶네. i8은 휘발유랑 같이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i8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i8은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전기로 사용하려면 온전하게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휘발유를 사용할 거면 온전하게 휘발유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i8은 전기를 충전을 해야 돼요. 원래 하이브리드는 동력이 전달이 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i8은 그게 아니에요. i8은 그냥 전기차예요. 전기차고 가솔린차가 두 개가 그냥 단순하게 합쳐진 건지 이게 충전이 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i8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게 i8 모델 같은 경우 전기로만 구동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날 건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지네. 이 차를 타보니까 좋네요. 너무 편하고요. 착석된 이 느낌이 약간 좀 SUV와 승용차를 짬뽕시킨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도 많이 없는 편이고요. 순수하게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전기차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지 싶어요. 근데 BMW의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굉장히 드라이빙의 질감도 좋게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이 핸들의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바로바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핸들링이 되게 좋아요. 이 차량이 지금 시세가 1000만원대부터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1000만원대는 아무래도 이제 2013년도 초기 버전이죠. 초기 버전 솔, 룩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0A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이후 버전들이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주행 질감과 이 정도 느낌으로 시티카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면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맨 처음에 우리 출발할 때 80km대였는데 지금 93km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처음에 주행했을 때보다 지금 13km 정도가 늘어났어요. 카더라를 여러분들이 항상 카더라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i3에 대한 그 안 좋은 카더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i3 오너분들은 정말 이 차량이 그 컴프레셔 이슈 빼놓고는 나쁠 게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듣기로는 60A가 100km 정도, 150km 정도 탄다라고 한다면은 야, 그게 무슨 차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현재 출퇴근 거리가 3km밖에 안 돼요. 3km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는 120km도 엄청난 용량의 주행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주행거리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시티카로는 문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주말에 탈 수 있는 내연기관의 차가 하나만 더 있다라면은 정말 그건 뭐 금상첨화고요. 이거 운전 너무 편해요. 운전 너무 편하고요. 반응 속도도 굉장히 전기차답게 악셀이 조금 무거운데 밟으면은 밟는 대로 쭉 나가요. 이게 뭐 의미는 없겠지만 제로백이 한 7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로백 7초가 요즘 하도 이 스포츠카들이 5초 미만대로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제로백이 5초가 굉장히 뭐 그냥 일반화된 수준 같은데, 제로 7이면은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그냥 갖다 붙이는 전기차 특유의 그 직관적인 그 스피드가 있어요. 그 스피드도 충분하게 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충전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오히려 안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 주행 가능 킬로수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250km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차주 오너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겨울철에는 많이 다운이 되고요, 여름철에는 그냥 300km 그냥 오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없죠. 왜 제가 이 차량을 이제야 알아봤을까? 자, 그럼 뭐 이제 좀 단점도 말을 해볼까요?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거. 단점 없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이 차는. 전 있어요. 뭔데? 졸려요. 너무 조용해서 졸려요. 단점 있다. 단점 하나 있다. 이 A필러. 맞아. 이게 뭔지 알겠죠? 네, 뭔지 알아요. A필러가 너무 커. 그냥 B필러가 없는 걸 A필러에 다 갖다 박은 것 같아. 그 A필러가 너무 크니까 이게 조금 안 보이는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단점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승차감 얘기하시는데, 승차감이 나빠요? 아니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래서 감독님은 만약에 전기차 사면 뭐 사고 싶어요? 테슬라. 이게 사람 간사한 게, 이렇게 내연기관 예쁜 차들 보면은 내연기관을 타고 싶고, 또 이런 전기차를 타면은 저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던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에서 만든 순수 전기차 i3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뿜뿜 솟지 않나요? 더군다나 BMW i3는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기선양도 된다는 점, 그 점이 너무 좋긴 한데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단종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BMW i3를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장점은 희소성이 있겠고요. 단점은 안타깝지만 단종이 되면은 그만큼 어떤 메인터너스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도 얘기해도 되나? 또 다른 단점?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2016년도 1세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컴프레셔 이슈가 좀 있어요. 열을 받으면 열을 식혀줘야 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깨져서 이 쇳가루들이 이 컴프레셔 이 라인을 타고 돌아다녀서 이 계통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서 2016년도의 모델을 구입하실 때는 컴프레셔 부분을 오버홀을 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꼭 챙기셔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전기차 만나봐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물론 제 채널과 맞지는 않지만 이런 전기차의 시장, 전기차의 트렌드 살펴보는 것도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운전을 마치고 차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보험이 어디예요? 현대인 것 같던데? 현대. 네. 뭐 조인트도 보증보험 품목 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거 말고는 차가 전반적으로는 참 깨끗하네요. 그래요. 소리도 안 나고 네. 핸들이 약간 틀어진 거? 이 노말이죠? 네네. 2.7 로말입니다. 딱